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 이슈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어떤 이슈되는 종목들, 대화제약 영상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이슈들, 뉴스들 다 공유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죠. 보시면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종목이 수익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좀 발생되기도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은 종목명을 좀 가려놨어요. 이건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푸른 기술이 이제 한 25%까지 기준가 대비 25%의 상승 파동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저희가 공부방에 올려드릴 때에는 이렇게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수혜주인지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 7월 31일에 올려드렸는데 이날 올려드린 겁니다. 이날 이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제 25%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신호 3개가 겹쳐서 뜰 때만 공부방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났던 거, 손실이 난 거 모든 종목들이 바로 저 3단계 신호가 나온 종목들만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종목도 역시나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돼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움직임들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들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이 이제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거래량 2만 선주인데 대체 거래소까지 포함하면은 4만 5천 주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뭐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는 거는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게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종목이 재료가 뭐 소멸되고 재료 뭐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향후에 기대할 만한 이슈는 있는데 지금 당장 부각될 만한 이슈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슈도 없는데 주가의 방향성까지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흘러내려왔죠. 이게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의 방향성도 안 좋은데 이슈도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겁니다. 일전에도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다시금 또 주가는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가격적으로 이 13,000원대라는 가격은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가격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분명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RSI 지수나 이런 것들도 30 이하권에 잠깐 왔었죠.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을 보였는데 뭐 강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보인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좀 더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화제약이 거의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인데,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어도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또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2천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 이 2천만 주 터진 거래량 안에서 지금 시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해도 다시 주가가 또 내려오는 건 거래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뭔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전 고점인 뭐 한 2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럼 이 거래량이 언제 터질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올해 그런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질 만한 어떤 일정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2025년 4월 29일 날 대화제약이 한국의 식약처에 리포락셀액 적응증 확대,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승인으로 나와야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물론 뭐 다른 이슈도 있어요. 뭐 이런 약가 중국 시장에서 이 리포락셀액 보험 등재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간헐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거래량을 2천만 주 이상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리포락셀액을 지금 위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서 만약에 이제 한국의 식약처에 시판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터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대화제약이 주가가 한 번씩 급등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30일, 9월 전후죠. 그리고 2023년도 9월, 그리고 2023년도 10월 달, 그리고 2024년도 9월 달.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9월 달에 뭔가 액션이나 역사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2023년도 9월, 2023년도 9월, 2024년도 9월. 9월 달 전후로 항상 뭔가 이런 큰 액션이 있었는데 올해 9월에도 뭐 그런 역사가 뭐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2022년 9월 달 이때죠. 이때는 시판 대화제약이 중국의 식품, 약품 관리 총국 여기에다가 리포락셀액 위암 치료제로의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품목 허가 신청했다고 해서 거래량도 터지고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어요. 2022년 9월 30일에 요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주가가 또 다 하락하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 9월달 받고 이때는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고요. 자, 2023년도 9월달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번 합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이때는 왜 터지냐면 비만 치료제 관련 어떤 테마주,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테마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다 반납이 됐죠. 그리고 요때 2023년도 같은 해 10월 30일에 한번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오는데 이때 왜 급등이 나오냐면은 미국으로부터 미 FDA로부터 유방암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을 합니다. 여기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한번 나왔죠. 다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크게 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나 또 그 이슈 반영돼서 단기적으로 급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9월 26일입니다. 2024년 9월 달이죠. 9월 달, 10월 달 전후에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급증하는 계기가 있는데 이때는 중국으로부터 리포락셀액 위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획득을 합니다. 바로 2022년 9월 30일에 신청했던 게 2년 만에 승인이 난 겁니다.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과거에 어떤 이제 대화제약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품목허가 관련된 이벤트나 시판허가 승인 나왔을 때 이벤트 그리고 뭐 테마주로 엮였을 때 요럴 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지면서 2022년 9월, 2023년 9월, 2024년 9월 이렇게 크게 3번의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2022년도 이때 한 번, 그리고 2023년도 이때 한 번, 그리고 2024년도 이때 한 번. 요렇게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25년도 3월 달에 거래량이 크게 한 번 정도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어디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고 그 기사가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 이유가 됐는데 이때 이슈라고 한다면은 리포락셀액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1분기인가부터 이제 리포락셀액 위암 치료제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됐는데 그게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던 계기가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줄곧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권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가가 못 가는 건 이슈가 없어서 또는 모멘텀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죠.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줘야 이 박스권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가면서 2만 원대 이상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까지도 한번 가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이거보다 많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 뭐 거의 지금 3월 달 이후로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6개월 정도가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답답한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답답한 흐름을 뚫어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량 2천만 주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리플악셀의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서 식약처에서 승인해주면 향후에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에는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로 모색한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판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고, 과거에 대화제약이 2015년도, 16년도에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죠. 이때도 대화제약이 이제 국내 식약처로부터 리포락셀액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2016년도 9월 달인가 요때 아마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 전에 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시판 허가나 뭐 품목 허가 관련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나오는 리포락셀액 유방암 적응증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어떤 결정,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국내 식약처의 이제 승인을 받을 때 2016년도 2월 달에 리포락셀액 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면 2016년도 9월 달에 나옵니다. 한 7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때 이제 시판 허가가 승인이 나죠. 시판 허가가 승인이 나거든요. 이때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2월 달에 신청해서 9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4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4월 29일에. 4월 29일인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적어도 한 7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빠르면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초로 가는 거죠.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의해서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발생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고, 그 거래량을 만들려면 이슈나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이벤트나 이슈 중에서 대화제약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유방암으로의 적응증 확대하는, 리포락셀의 이 적응증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식약처가 과연 시판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결정문, 그 부분들이 거래량을 유발시키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대화제약 관련된 이슈들 많잖아요. 이번 뭐 10월 달에 또 중국 쪽에서 보험 등재,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오면 단발성으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니까, 저런 걸로는 지난번에도 뭐 초록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이렇게 이때 쭉 올라왔잖아요. 초록 발표한다라고 그래서. 근데 거래량이 안 실리니까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내려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게 필요하고, 2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려면 아무래도 시판허가 승인 소식이 좀 나와줬을 때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구간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 속에서 신고가를 한번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대화제약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최소 연말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 시판허가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물을 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 박스권 안에서 치고 빠지는 매매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3,000원대에서 사고 한 16,000원대 오면 팔고, 요런 이제 트레이딩도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제약의 오늘 어떤 이슈들,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조건, 거래량 2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천만 주를 터뜨릴 수 있는 이슈는 결국에는 시판허가 이슈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봤고요. 그 전까지는 다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대화제약 관련된 이슈나 영상들은 이전에도 꾸준히 올려드렸었어요. 드렸었고, 차후에도 또 이슈가 생기면 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이제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면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에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 여기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